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을 훌쩍 넘길 것 같은데요. 이번 셧다운은 멕시코 장벽 예산이 관건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그런데 이 멕시코 국경 장벽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 제목은 멕시코 장벽 과연 필요한가 입니다. 홍재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요한 거예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대다수 국민들은 네. 국경 장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고 했습니다만은 진짜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신이나 생각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기자라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고 팩트를 갖고 전달만 우리는 하는 거라는 그 안타까운 그러나 제가 살살 꼬드겨서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며칠째예요? 오늘이 지금 27일째입니다. 네, 이게 주말에 저희가 이제 한 이슈만 묶어서 재방송을 한번 하는데 그때는 27일이 아니고 토요일 되면 29일째, 일요일이면 30일째란 말이에요.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한 달이 되는데. 이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이거 퓨 리서치 센터가 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이번 달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1,505명의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먼저 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워싱턴 정가의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 있는 정치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뒤에 이 조사 결과들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8%가 멕시코 국경 장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 예, 그렇습니다. 찬성 쪽은 40%에 그쳤고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역시 공화당 지지자들의 장벽 찬성 비율은 높았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장벽 찬성률이 가장 낮았죠. 한 자리 숫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수단이 예산안 합의이다라는 조건에서 지지와 반대 양쪽의 입장은 더 갈라지게 됩니다. 합의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이 포함된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보면 지지하는 측은 88%가 용납하겠다라고 답했고 반대 측은 72%가 트럼프의 제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성향 응답자들은 국경장벽 예산이 포함된 그 예산안에 그리고 민주당 성향은 그 반대에 그러니까 선인 건데 공화당 쪽의 응답자들은 국경장벽 예산을 전체 예산안에 무조건 집어넣어. 그래서 패키지로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거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국경장벽에 반대하니까 그건 쏙 빼고 나머지 예산안은 오케이. 뭐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의원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국경 장벽이 진짜로 불법 체류자 감소에 실효성이 있는지, 또 연방 정부 셧다운에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민주공화당의 갈린 입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잠깐 보면요, 2016년에 1,070만 명이었던 이 불법 체류자, 이 퓨 리서치 센터는 unauthorized immigr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도 새로운 단어여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2009년에 2,220만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후로는 최저치입니다. 2016년이. 그것만 이 숫자로만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공화가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은 79%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매우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화당 쪽은 35%만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공화당이니까 지금 공화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고 말을 못하겠죠. 그 멕시코 국경 장벽이 과연 미국의 득인가 실인가 이런 주제는 뭐 끊임없는 찬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사람 얘기가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백인 남성이에요. 올리버라는 백인 남성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서 이제 유튜버로도 유명한데 그가 백인이지만 한국적인 정서도 알고 또 그 소수인종도 많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득인가 싫은가에 대해서 한 유튜버의 얘기가 있는데 뭐 정답은 아닐 터이지만 한번 잠시 재미삼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나라로 불법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튜입니다. 일단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 아니에요. 그냥 서류 없는 이민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 생계를 위해 가난한 나라를 피하기 위해서 이 나라로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이 나라로 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분들 보니까 신기하죠? 저도 기분이 새롭네요. 아무튼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에 해를 끼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 불법 이민자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 농장, 막노동 같은 일이요. 찬성하시는 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방금 미국 시민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미국 시민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최저 시급보다 더 낮게 4달러, 5달러로 받고 일합니다. 그렇게 벌어도 자국에서 버는 돈보다는 많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경제합니까? 당신 같으면 5달러 받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를 뺏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이유로 모든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미국 경제에 버팀됩니다. 다 쫓아내버리면. 네, 이 올리버라는 사람인데 혼자서 공화당 쪽 얘기, 민주당 쪽 얘기를 지금 왔다 갔다 이제 연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진짜 양쪽 얘기 다 들을 때마다 저는 왜 그러죠? 저는 그 팔랑귀인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얘기도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고 그래서 결정하기가 더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다만 지금 당장에 이게 실효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좀 더 미래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양쪽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포인트를 그리고 어떤 가치를 어디다 더 무게 있게 두느냐에 따라서 엇갈리게 되는데, 그 멕시코 장벽을 바라보는 여론도 지난 3년 동안 좀 많이 변했다면서요? 네,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성향 쪽은 장벽 반대로, 공화당 성향은 장벽 찬성 쪽으로 더 심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분열이라고 저는 규정을 해봤는데요. 네.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정권을 잡은 것도 이 분열 그 택틱 분열 전략이었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분열시키고 겁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가는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퓨 리서치는 좀 더 세세한 항목별로 이제 응답자들의 성향을 분류해 봤는데요. 백인들의 경우에는 반대 51, 찬성 47로 엇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흑인과 히스패닉은 압도적인 차이로 그 국경 장벽 반대 쪽이었고요. 그 흑인 응답자는 79, 히스패닉은 7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지금 이제 방금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 들으신 것처럼 18에서 29살까지 젊은 층의 응답자고는 73%가 반대, 30에서 49살까지는 63%.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제 반대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에서 64세는 51%, 65세 이상 응답자는 48대 49. 근데 대체적으로 찬성 쪽이 조금 우세하긴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근데 그 낮은 연령대에는 반대가 좀 우세한 편이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반대 비율은 비슷한 쪽으로 가지만 더 높아지면 찬성 쪽이 결국은 이제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가 높다. 또 재미난 거는 이게 고학력자일수록 국경 반대 비율이 좀 높았다는 겁니다. 고졸 이하의 경우는 반대 53, 찬성 44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왠지 좀 젊어 보이고 왠지 좀 고학력인 것처럼 보이려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소식껏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어떻다고요? 아, 저요? 저도 지금 여기 한 내용과 엇비슷한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라는 직을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에 그냥 일반 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음 끝까지 감추나요? 아니요, 저희 다음 세대를 보거나 뭐 저희 아들 세대를 보거나 해서 분명히 안 좋은 영향도 끼칠 것 같고요. 이게 아들 세대를 보면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반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제 아들, 개인적이면 제 아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그건지 알죠? 반반 안 좋아하는 거. 아니 한국 사람들은 반반 안 좋아해. 너 확실히 말해.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나 반반도 의견입니다. 네, 반반도 의견입니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한 정책에 따라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미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와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더 넘는 더 좋은 정책들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는. 몰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인의 네. 소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말로 감추는 포장하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데. 아닙니다. 다시 이제 쟁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예산안의 쟁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는 다카 부활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또 국방비 예산 증액 등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경 장벽 예산이 불거졌지만 다른 이슈들 역시 예산 합의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경 장벽 예산은 미국 전체 예산의 0.13%, 한 57억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빨리 달라는 얘기고 네. 민주당은 주대 한 13억 달러 정도만 일단 주겠다라는 내용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전체 예산의 0.13%, 네. 57억 달러. 크다면 크고 별거 아니다라면 아니지만 이 액수도 문제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을 양당이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미국 전국이 경색 국면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길어질까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IRS부터 소방국, 공항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는 미치고 있습니다. 이 워낙 방대한 대륙의 방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느리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만 영향은 분명히 미치고 있고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화에 힘을 더 싣는 것이 연방 하원을 다시 찾는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부 비상사태 선포를 연기하면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 편이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빨리 정부를 다시 오픈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야 자꾸 나보고 정부 오픈하라고 압박만 하지 말고 네. 당신들이 국경장벽 예산을 이 안에 넣어줘서 통과시켜야 그래야 내가 오픈할 거 아니야. 네. 너희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서 왜 자꾸 나만 압박하는 거야.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말 있죠.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오랜만에 대통령이 지금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어색해서. 그 네, 나중에 좀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또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정부 비상사태가 지금 계속 선포를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선포하게 된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일은 아니겠지만 그 질문을 드릴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정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의회 합의 없이도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예산안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선포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법적 그리고 법안 거부나 푸시백 등이 꼽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전쟁 중이나 국가 비상시에 그 군대를 동원해서 건설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정말로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들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국은 세계의 정말 창피한 국가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비상사태 선언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제로 지었다고 치자고요. 네. 그 후에 올 역풍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이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않겠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럭비공 같아서
뭐 섣불리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정말로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가다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네. 전격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성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의회 개원하면서 내가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데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손은 지금 주먹을 쥐고 있다. 꺼내서 상대를 칠 수 있는 정도로 나는 주먹을 쥐고 주머니에 손에 넣고 있다. 아주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서 야, 이거 볼만한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민주당에 계신 분이 그렇게 공화당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도 참 눈여겨 볼만한데요. 민주당을 살짝 옹호해 주시니까 제가 보탬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주먹 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지. 네. 공화당이었으면 안 넣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게 더 무섭기도 하고 더 네, 그렇습니다. 야비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 여하튼 끝까지 네. 본인의 소신은 밝히지 않은 네. 밝히긴 밝혔죠. 장벽에 대해서 반반. 네.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무엇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뿐더러 어떻게 선택하기도 굉장히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그냥 소원적 신념인 거죠. 그냥 이게 잘 되기만을 바란다라는 마음만 큽니다. 네. 네. 저는 자꾸 이제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라고 다고치고 내 생각 얘기 안 하니까 치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민주당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공화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장벽이라는 걸 세우면 그들이 그걸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 넘어와요. 그러면 더 높이 세워야 되고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그 돈 갖고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사실은 멕시코 정부 자체도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됩니다. 멕시코가 경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될 텐데 또 멕시코가 경제 개발이 돼서 미국을 위협하면 좋을 거 없으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애따 모르겠다 장벽 세우자.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홍지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